스님 안녕하세요. 아들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대학 입학만 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시작하면서 아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무조건 학교에라도 보내라고 합니다. 아들의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인지 외출을 합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저에게는 학교에 갔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저들을 학교에 억지로라도 보내라고 추궁하고 아들은 거짓말하고 숨겨달라고 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남편도 저를 탓하고 아들도 저를 탓하고 난감합니다. 스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남편 애들 갔나? 학교 갔나? 안 갔습니다. 야단을 쳐도 그냥 받으세요. 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느냐? 숨기게 되면 좋은 거짓말도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늘게 돼요. 그러면 거짓말이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좋은 거짓말도 자꾸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감당 못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이 돼가. 지금은 이제 바른 말을 하려면 어때요? 너무너무 그게 크게 돼서 도저히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두 번 한다 하더라도 지속된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같은 사건을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녀 때 애인이 있었다. 이런 걸 굳이 남편에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른 말 한다고 묻지도 않는데 우리 스님이 바른 말 하라겠다고 여보 내 처녀 때 바람편 연애를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스님이 바른 말 하라 그러더라고.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괜히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묻지도 않는 말을. 그러나 묻는다면 할 때 이 이성 문제는 가능한 바른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면 가능하면 덮고 가는 게 낫고 꼭 상대가 알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사람의 기본 태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에 늘 연연해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당당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이 싸우면 제일 좋은 거는 가능하면 개입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쫓아내고 하나는 쫓겨가고 하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건 남편 말리고 자식 말리다 보면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자식이 뭐라고 하면 너 알아서 해라. 너가 이제 18살 또는 20살 넘었으니까 아빠하고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하고 관계에서는 엄마가 뭐든지 돌봐줄게.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러나 아빠하고 관계는 네가 아빠하고 해결하지 왜 엄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냐.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딱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자기가 안 풀고 늘 남을 통해서 엄마 등 뒤에서 치맛자락 속에서 풀려고 하는 거를 자꾸 봐주면 애는 병신됩니다. 나중에. 이게 딱 치마를 걷어버려야 돼요. 등 뒤에 숨으면 탁 비켜버려야 돼요. 정면으로 대응하게. 지금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정면으로 대응해서 두드려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풀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엄마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남편도. 늘 아들한테 직접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화나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얘기한다. 마누라를 통해서 아들한테 자꾸 하려고 그래. 그때도 비껴버렸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 아들, 당신 알아서 해라.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느냐. 당신 아들 아니냐. 당신 좋아하는 아들 아니냐. 부자간에 누구들이 싸우라 그래. 싸우라. 그리고 그냥 외출해버려요. 싸우도록 놔두고. 그럼 그 뭔가 한판 싸우고 무슨 수가 나든지 수가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자꾸 끼면 싸움이 확대됩니다. 당사자들끼리 만나게 하면 가부간 해결이 돼요.
아버지가 포기하든지 아들이 포기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서 막아주면 해결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면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대신 아들한테 할 말은 그건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딱 냉혹해야 됩니다. 아들도 뭔가 하면 아이고 그래 엄마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관계 문제는 딱 냉정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건 네가 알았어요. 너가 아버지니까. 너 왜 너 아버지하고 얘기도 못하냐? 그게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 아버지야. 그게 남의 애가 아니고 당신 아들이요.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책임 회피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한테는 항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책임 전가하면 싸우게 되거든요. 책임은 내가 껴안되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일에는 내가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혼동돼요. 책임을 진다는 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무책임해지려고 그래요. 책임질 거는 책임지되 간섭을 안 해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하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남편에게는 참여 기도하고 애한테도 참여 기도해야 돼요. 남편에게는 아이고 제가 당신한테 늘 반발하는 심리, 반항하는 심리를 가졌더니 그 인연 과보로 아이가 저렇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하고 아이한테도 참여 기도를 해야 돼. 아이고 내 마음이 유전이 돼가 네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구나. 다 엄마 잘못이다. 이렇게 자꾸 참여 기도를 하세요. 죄의식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애가 저리 됐다.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참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정진하지 못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저러 화나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저렇게 무기력해져 있다. 이것은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하라.